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최명선 호남 청년 창업 사관학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호남 청년 창업 사관학교 어떤 기관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호남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청년 창업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선순환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11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호남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250명의 창업자를 배출했고 올해에도 7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전국에 5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00명의 창업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창업 장소의 제공, 전담 교수에 의한 사업 코칭, 창업 교육, 마케팅 지원은 물론이고 연간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창업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남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호남연수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소기업연수원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 교육훈련의 연수 노하우를 청년 창업에 접목해서 청년 창업자의 창업 역량을 키우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네,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광주 전남의 청년 창업가 얼마나 있나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6년 기준으로 청년 창업은 전체 22만 개라고 합니다. 전체 창업의 약 22.9%고 청년 인구 대비해서는 1.7%입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인 광주 전남 지역은 14,000개로 6.3%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기에 전체 청년 창업의 52.4%가 서울이나 경기 등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좀 매우 큰데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청년 창업 활성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청년 창업 업종은 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도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의료 소매업 창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기술 창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식품이나 전기전자 업종이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광주의 청년 창업 현실은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청년 자영업의 사업 지속 기간은 평균 31개월로 80%가 2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자료에 의해서도 청년 창업 후 5년 이후의 생존율이 소매업의 경우에는 17%,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는 15.5%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조업과 관련된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40%라는 높은 창업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창업 멘토링을 하고 있는 저희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창업 생존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특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열쇠 중에 하나가 청년 창업입니다. 네. 특히 기술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 창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창업은 창업 성공률도 높지만 건전한 중소기업으로 제대로 성장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면 결혼할 때 1등 배우자감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창업을 하게 되면 2등 배우자감이 됩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주위에서 창업을 말리는 이러한 현실이 문제입니다. 네. 창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곱지 않은 것은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실패자로 바로 낙인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인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청년 창업가들이 실패해도 괜찮을 그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시돼야 할까요? 네네. 창업을 했다가 한번 실패하면 이제 재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이제 연대보증 이런 것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고 네. 창업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이제 피폐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실패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을 반대로 하면 성공을 이룰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하고 고의적인 사업 부도나 실패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지만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이를 용인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용과 실패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안전장치 속에서 창업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그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도 후반에 벤처붐을 타고 성장한 많은 벤처 창업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시작은 모두 처음에는 다 초라한 작은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를 꿰뚫는 해안과 기술력으로 무장을 해서 지금은 크게 성장을 했고 대기업 못지않은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고 네.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청년 창업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청년 창업자들을 직접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 창업자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의 어려움입니다. 네. 초기 창업 자금의 조달은 물론이고 사업을 지속하면서 계속되는 소요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흔히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창업에서 사업을 안정화시키기까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지출되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술 창업은 물론이고 자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집중해서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창업자가 겪는 어려움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사업을 정비하면서 겪게 되는 창업 활동의 어려움입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자금과 시간 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망망대해를 그냥 떠다녀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방향을 잡고 파도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올바로 개발하고 사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고 같이 모니터링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업 멘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어려움은 시장 진입 단계의 어려움입니다. 시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양산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마케팅을 통해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매출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또한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남 청년 창업 사관학교 최명선 학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